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정달빛입니다. 지난 3년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 물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년 새 13만 4천에서 8만 8천으로 40% 급감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택지가 부족하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이 현실을 넘어 초현실적인 사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떠한 것들을 예고하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첫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던 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지자체는 오는 6월부터 재건축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하네요. 이 부분에서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엔 지자체가 현지 조사 절차를 거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차체 판단했는데, 재건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단계가 폐지된 것입니다. 예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엔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 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을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도 바뀝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다시 추진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넷째,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구체화했네요. 조합총회 소집 때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영향인데,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만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했군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분 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 등을 맺을 때는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입법 예고하는 단계라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재 개발 사업 추진이 더 쉬워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